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채널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부족한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갖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채널 분석 탭을 확인해보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70%가 넘더라고요. 제 채널 영상으로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행해 주신다면 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솔직히 댓글 달아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정말 심한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요즘 주식시장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시장 전체가 노이즈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9일 새벽에 급반등했던 미국 증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68%, 나스닥 지수는 1.88%, S&P 500 지수는 1.3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무려 4.08%라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거의 개별 주식의 상승폭만큼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봉쇄할 필요가 없고 여행 제한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난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테슬라도 5.1%, 엔비디아도 약 6%,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26일 새벽에 20%나 급등했던 모더나 주가가 어제 새벽에도 11.8%나 폭등하며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크게 반등하며 미국 증시를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삼성전자가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서서히 흘러내리더니 장 막판에는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며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2.5%가 넘게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막판에 증시가 흘러내린 이유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 CEO가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백신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으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와 더불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 증시도 이 영향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미국이 기침만 해도 이렇게 큰 하락폭을 보이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증시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이 더욱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약 0.47% 하락,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오히려 0.12% 상승,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약 0.85% 상승, 타이거 글로벌 리튬현 2차전지 ETF는 약 0.56% 하락, 아리랑 미국 S&P 500 ETF는 약 0.42% 하락, 아리랑 미국 나스닥 테크 ETF는 약 1.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제가 투자 중인 ETF가 오늘 보여준 흐름입니다. 국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과 하락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 15위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시총 1위부터 3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는 약 1.5% 내외로 하락하였고 많게는 6에서 8%까지 오늘 하루에만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는 엄청난 하락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외 ETF만을 포트에 구성해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계좌 수익률에 큰 변동이 없었겠지만 국내 주식에 큰 비중을 투자 중이신 분들은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 흐름으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제 오늘 주식시장을 정신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세계가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들려도 결국에는 다시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와 2차전지 ETF를 제외한 개별 종목들을 두고 전고점을 넘어 다시 더 높게 올라갈 테니 기다리세요 라는 말은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투자 중인 좋은 ETF들은 반드시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은행에서도 발맞춰서 수신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은행도 30일인 오늘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에서 0.4%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부산은행도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 상품을 상품별로 최대 0.5%나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몰려있던 돈이 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에만 시중은행 정기예금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육박하고 최대 4.2% 이상의 적금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금액이 은행 예적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얼른 은행 가서 적금 하나 만들고 안전하게 굴리셔야 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런 제 말을 듣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지 않으시고 투자 경험도 많이 없으신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신생아 같은 분들이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은행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투자 목적으로 넣어두시는 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예적금 이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연 2%에서 적금 같은 경우 많게는 3, 4%대입니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면 고작 1년에 20만 원, 많게는 3, 4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적금도 1년만 넣어서는 3, 4%대의 높은 금리로 받는 상품이 많이 없을 거예요. 최소 2, 3년은 넣어야 저 정도의 금리를 이자로 받을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에서 3%대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내 소중한 투자금, 자본금을 적금 통장에 2, 3년 동안 가둬놓으실 건가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1년 수익률입니다. 1년 동안 약 95.47%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1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만원을 넘은 상태이니 실제 수익률은 100%가 넘는다고 할 수 있죠. 약 2배로 불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을 은행에 1년 넣고 20만원에서 4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1,000만원을 넣어두고 1,000만원을 버는 것이 훨씬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물론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해야겠지만 그 수수료를 떼고 난 이후에 수익금을 받는다고 해도 20만원에서 40만원보다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중국 주식 ETF라서 위험해서 투자를 못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어떠신가요? 미국의 우량한 500개 기업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는 1년 수익률이 무려 35.41%나 된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죠.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가총액이 큰 10개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이 ETF에만 투자하셔도 1년 수익률이 30.62%나 된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률이죠. 물론 올 한 해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간 영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는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만 해도 연평균 7에서 8% 상승한다고 하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돈을 잠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했었죠. 게다가 올해 3분기 기준의 수익률로만 비교를 해봐도 국내 주식 수익률은 8%대에 그친 데 반해 해외 주식 수익률은 22%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3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해외 주식을 통해 달성한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가 훨씬 좋고 해외 주식 투자보다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보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이 흔들리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증시에 연일 악재만 쏟아지고 있지만 한 달, 2달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높은 곳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제가 투자 중인 ETF 모두 지속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시가총액이 크고 상장 폐지당하지 않을 ETF와 우상향할 ETF를 잘 선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확률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국내 ETF 순자산이 70조 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100조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를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미리 공부해서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도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TF를 담는 이유는 앞선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매하는 것이 무서우시다면 분할로 매수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개월, 1년, 2년 후에는 지금 마켓 타이밍을 보면서 투자했던 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투자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